관계가 자꾸 힘드신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매력의 길을 함께 걸어볼게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람 마음이 떠날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챙기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는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해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작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은은하게 번지는 연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은 말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스며들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는 진심보다 느낌으로 전해지는 기운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애썼지만 어쩌면 그 애씀 속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은 말로는 숨겨도 상대가 먼저 느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속이 조용해서이지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상대를 채우기보다 내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급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서운함. 그 마음이 줄어들수록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관계 속에서 애써 채우려 하던 말들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습관을 들이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그녀 곁에 머무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덜 했을 뿐인데 관계가 덜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더 자주 웃게 됐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마음은 머문다. 그 말은 침묵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사람을 붙잡는다는 뜻이었지요. 사람이 따르는 첫 번째 마음 습관. 그건 입보다 마음이 먼저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마음부터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조용한 비움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말은 따뜻하게 남고 어떤 말은 괜히 찌르듯 걸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나간 대화 하나, 무심히 던진 한 문장이 며칠을 마음에 남기기도 하고 어떤 말은 그 순간 웃었지만 이상하게 오래도록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요. 저는 상처 주려 한 말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물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소리 없이 떨어지지만 맑은 물에 떨어지면 파문이 생기지요.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던졌다는 감각보다 상대의 마음에 닿았을 때 어떤 파문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었던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사람은 말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말의 속도가 느린 사람입니다. 빠르게 단정 짓지 않고 조심스럽게 고르고 그 말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생각하지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근데요, 스님, 말을 너무 조심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사람입니다. 말을 아껴도 눈빛이 따뜻하면 그 사람 곁엔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속도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던 농담을 멈췄고 상대가 말할 땐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그러나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이 줄었는데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고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을 줄 알아서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고 침묵은 마음의 길이다. 따뜻한 침묵이 깔린 말은 그 자체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머무는 두 번째 말 습관. 그건 빠른 말보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덜 말하더라도 한마디가 가볍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말이 머무는 자리, 그곳에 사람도 머물게 됩니다. 같이 있어도 자꾸 지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말에 힘이 세거나 자꾸 맞서려는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지요. 내가 옳기만 해서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바로잡고 설득하고 말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론 이기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끌리는 관계 태도는 늘 옳은 자리에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정답보다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여백이 사람을 머물게 하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배려했지만 마음속 깊이선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었던 완고함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틀려도 괜찮고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상대가 말할 때 고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마음을 한 번 더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훨씬 덜 부딪히고 사람이 스르르 곁에 머무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틀림보다 다름을 인정하니까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은 자는 작은 돌에도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이 끌리는 세 번째 관계 태도. 그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그런 사람 곁엔 말없이도 마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를 고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흐를 수 있는 여백을 내어주는 일이니까요. 잘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지더니 끝내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특별히 상처를 준 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순간은 언제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한동안 마음이 텅 비어요.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불편함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설명되지 않지만 몸은 먼저 느끼고 마음은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늘 잘해주려 애썼지만 상대가 가볍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았지요.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존재가 가볍습니다. 억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눌리지 않게 합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너무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죠?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관심조차 없는 이고 가벼운 사람은 마음을 억지 않는 이입니다. 두 사람은 닮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면 더 챙기고 더 붙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는 존재 자체로 편안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압박보다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힘을 연습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말을 건넬 때도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 발자국쯤은 물러서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물러선 자리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고 싶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 자는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건 상대를 가볍게,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잘하려 하기보다, 덜 얽으려 하고 끌어안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곁에 있으려는 마음. 그런 사람 곁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그땐 헤어졌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던 사람, 멀어졌던 인연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던 경험. 그때는 서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편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지요.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상대가 기억하는 건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보다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의 온도였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요.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지금 물 밖에 있지만 예전에 물 속에 오래 있었지요. 겉은 말랐어도 속은 아직 차갑고 축축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온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했다는 건 그만큼 편안했던 시간의 흔적이 오래 남아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항상 떠난 순간을 다치지 않게 만든 사람입니다. 끝났어도 상처가 덜하고 말이 아프지 않고 기억이 따뜻하면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잠시 이전에 헤어진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들의 뒷모습에 상처를 남기진 않았을까? 조금 아프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관계가 멀어질 때에도 마지막 인사를 조심스레 했습니다. 마음이 상할수록 말을 줄이고 표정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과거에 멀어졌던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말없이 이해해줘서 고마웠다고 사실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돌아온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게 참 따뜻했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남긴 말보다 남은 느낌이 인연의 끈을 다시 당긴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의 힘. 그건 관계를 끝낼 줄 아는 온도입니다. 끝이라고 해서 전부를 닫아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을 상처 없이 떠나보내는 힘. 그 조용한 마음이 언젠가 새로운 시작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그 순간의 말도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마음에 스며든 따뜻함은 아직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보다 기운을 기억하지요.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가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때론 말보다 깊게 남고 때론 삶을 다시 세워주는 묵직한 위로가 되기도 했던 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지요.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베푼 후에도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기운이었을까? 돌아보면 도와준 기억보다 대신 섭섭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자신이 어딘가 부끄러웠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없이 도와주는 기운을 가지려면 먼저 받은 도움을 오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또 다른 순간에 도움으로 흐르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이 받은 사소한 도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묻다 친절하게 안내해준 아주머니, 말없이 휴지를 건넸던 지하철 승객, 자신의 눈빛을 읽고 작게 웃어준 친구의 얼굴까지. 그 기억이 자신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이의 짐을 말없이 대신 들어주었을 때 그 낯선 사람이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말하며 웃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은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진짜 도움이 된다. 사람이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의 기운. 그건 기억에 오래 남는 따뜻한 온도입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 하나로, 손끝 하나로 사람을 붙잡는 힘. 그 힘은 결국 내 안의 고요에서 시작되고 그 고요는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을 때 다시 흘러나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그 사람 앞에선 조심하게 돼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했고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선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고 나도 말을 아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말없이 지켜온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선, 그걸 사람들은 존중하게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쓰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정작 존중은 쉽게 무너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기준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벽이 생기면 어떡하죠? 스님은 고요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기준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입니다.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아는 태도이지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기준을 말로만 세우려 했다는 걸 비로소 알아차린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대에게 반응만 하는 사람은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입을 닫고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말로 풀 게 아니라 내가 들여다볼 문제야. 그 조용한 연습은 그녀의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언의 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조심했고 그녀의 작은 부탁에도 진심을 다해 응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존중은 내가 세운 경계에 대해 스스로가 먼저 충실할 때 조용히 따라오는 거였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기준은 침묵 속에 자라고 존중은 그 그림자에 머문다.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의 말 없는 기준. 그건 스스로를 단정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감정을 남에게 흘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먼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는 힘, 그게 진짜 존중의 기운입니다.